물을 약간 맞아요. 밀어내면서 다시 마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밀어내시면서 마시면서 올라오다가 물 먹는 분들 꽤 많아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근황 토크 뭐 있으신가요? 예, 그동안 한다고 했던 거 성인 이제 성인반. 주말반 네. 이제 개강을 6월달에 할 거고요. 네. A반과 B반으로 나눠가지고 네. A반은 약간의 교정과 네. 스피드 향상을 초점을 맞춘 반, 그리고 B반은 순수하게 테크닉만 가르쳐주는 반. 그래서 성인 대상으로 주말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달이 시작이니까요. 네. 곧 공지로 올라갈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채널 공지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들어갈까요? 예. 장거리 수영을 목표로 재설정해서 연습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수력이 2년이 안 되어서인지 자세가 무너지네요.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 자세 유지하는 방법은 뭐 흔히 얘기하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는 코어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코어도 어떻게 잡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자세가 좋은 건지 뭐 바디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그동안 수없이 유선형을 잡는 자세, 코어를 잡는 방법 여러 가지가 이제 유튜브를 뒤져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훈련은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차기 연습 있죠. 네. 발차기 연습이 하체를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지만 네. 이 발차기 연습 때문에 자세가 연습이 돼요. 발차기 연습은요, 꼭 발차기뿐만 아니라 네. 자세에 자세에 도움이 되는 근육들, 특히 코어에 관련된 근육들을 단련을 시키기 때문에 네. 발차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발차기 연습 평소에 얼마나 하세요? 지금 코치님이 주신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발차기 기록을 보면은 근데 이거는 돌핀킥까지 포함이긴 예, 합니다. 예. 킥을 한 700m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전체 훈련량 중에 700m면은 비율이 30% 정도가 되겠죠. 2500 중에서 이제 700m 정도 한 하니까요. 30% 정도 되면요. 네. 괜찮아요. 요 정도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혹시나 발차기가 특별하게, 자세가 특별하게 나쁘신 분들은 네. 발차기 비율을 50%까지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발차기 연습뿐만 아니라 자세 연습도 돼요.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과 네. 나이가 어린 학생들, 이 사람들은 발차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율은 높아야 돼요. 하체 연습과 코어를 잡는 연습이 함께 되기 때문에 네. 이 발차기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 질문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네. 장거리 수영을 목표로 재설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단거리를 하다가 장거리를 이제부터 좀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네.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저도 장거리를 한참 하다가 IM 준비를 하면서 다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또 장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신력도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거리 하면 우리가 보통 투피트로 많이 차잖아요. 네네. 그렇죠. 발차기를 많이 안 차면서도 순수하게 코어로 자세를 잡아줘야 되는데, 네네. 그 형태만 본다면은 발차기 연습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투피트 차는 것도 상당한 많은 자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장거리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네. 발차기 비율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기록이 좋아지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더더욱 자세가 더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세가 무너진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한테는 장거리든 단거리든 일단 발차기 연습을 하시는데, 근데 발차기 연습도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보드를 잡고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네. 보드를 빼고 차 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스너클 끼고 스트림라인 잡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자세로 연습을 하는데, 가장 수영하고 비슷한 자세로 발차기를 연습하는 게 가장 좋겠죠. 요 근래 와서는 발차기 연습할 때 킵판 잡고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때 스너클 끼고 머리까지 집어넣고 하는 발차기도 요즘에 엘리트 체육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안 하고 스너클 끼고 늘까요? 스트림라인 자세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닐까요? 진짜 실제 수영하는 자세하고 가장 비슷하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네. 방법을 사용하고요. 네. 수영장 가면은 킥보드 많이 사용하시죠. 네네. 근데 킥보드가 거의 다 네모나죠. 네. 근데
이렇게 세모난 것도 있어요. 세모난 걸 잡고 이제 연습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다양한 자세로 발차기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평영, 재병할 때 하이엘보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하이엘보 얘기했으면 두 가지가 있다겠죠. 이제 물 위에서 하이엘보는 자유형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거고, 네. 거의 대부분이 하이엘보라면 이제 물 속에 있는 하이엘보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네. 하이엘보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캐치 동작이죠. 캐치 동작에서 접영하고 평형은 네. 자유형이나 배영 같은 하이엘보 형태가 나올 수가 없죠. 살짝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과거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결국에 모든 캐치 동작은요 정렬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팔을 펴고 있으면 우리가 물을 잡는 부위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이 안 타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팔을 뻗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이와 엘보는 정렬시켜 가지고 얘네가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 전체로 누르게 되는 거예요. 접영이나 평형도 마찬가지로 네. 약간 벌리는 동작이 있죠. 벌리면서 어느 특정한 어깨 넓이 시점에서 바로 정렬을 시키게 돼. 여기서 정렬시키고 크게 한 바퀴 돌려서 오는 거를 평형이라고 하고, 네. 벌리다가 정렬시키고 뒤로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를 접영이라고 하죠. 어쨌든 모든 하이엘보는요 원리가 다 정렬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영 시 깊은 물을 잡기 위해 손을 깊이 넣을 필요 없다는 게 자유형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배영할 때 깊이 넣을 필요 없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예. 코치님한테 들어봤죠. 그쵸? 네네. 보통 지금 배영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여기 들어가지고 깊은 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물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오는 효과는 뭐냐면 롤링을 더 하게 되죠. 그런 의도로 깊은 물을 잡으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 네. 하지만은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결과는 뭐냐면 얕은 물이나 깊은 물이나 밀도는 똑같아요. 네, 밀도의 차이는 예, 없다. 깊은 물이 단단한 물이니까 그거를 밀었을 때 내 몸이 더 나간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전혀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배영에서 가장 좋은 물 깊이는 물보라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깊이예요. 얕은 네. 깊이 네. 충분하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럼 그걸 자유형에도 포함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모양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배영은 팔이 사이드에 있죠. 사이드에서 깊이하고 상관없이 내 팔 전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형은 내 가슴 앞에 앞쪽에 있죠. 네. 너무 얕게 잡으려고 하면 내 팔 전체를 다 이용하지 못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 팔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단거리가 깊을까요? 장거리가 깊을까요? 깊다는 게 팔의 깊이요? 예. 저는 단거리가 더 깊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장거리는 좀 깊게 잡고 그 다음에 단거리는 얕게 잡는다. 네. 근데 이게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앞에서 봤을 때 가장 낮은 지점과 가장 높은 지점의 폭은 똑같아요. 단거리를 가만히 보면 단거리는 수면 위에서 바로 캐치가 들어가죠. 네. 그리고 장거리는 좀 더 밑으로 넣었다가 그 다음에 캐치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폭은 똑같은데 네. 이 폭이 적용되는 지점이 약간씩 틀려요. 장거리는 단거리보다 더 깊게 잡는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폭을 더 크게 잡는다. 그럼 틀린 얘기일 수도 있죠. 장거리와 단거리는 폭은 똑같다. 예, 폭은 똑같은데 최대 깊이, 이 폭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장거리가 좀 더 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배영 물잡기 할 때요, 네. 자유형에서는 좀 대비되기가 힘들다.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몸이 앞뒤로고 사실 팔이 물을 잡는 어떤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하고요. 예. 대학 수영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자유형의 롤링의 이유 중 저항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롤링이 저항과 관계없는 말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혼동됩니다. 정면 저항과 와류 저항 등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건지 하영일 코치님께 궁금합니다. 요거는 그때 교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맥락에서 이걸 네. 들어야지 무조건 아닙니다, 이건 저항에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와류 저항, 그 다음에 전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롤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롤링은 저항과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가 없다?
그건 틀린 얘기죠. 자유형에서만큼은. 그렇죠. 근데 롤링과 어떤 상황이 돼도 저항과 상관이 없는 종목도 있어요. 배영이에요. 저 얼마 전에 그런 음. 얘기를 들었어요. 예. 배영 드릴을 롤링을 하지 말고 해볼게요. 라고 해서 쫙 한 다음에 이거를 지금 왜 한 거냐면 롤링에 신경 써가지고 물을 너무 깊이 잡고 팔이 너무 과하게 꺾이면은 차라리 그것 때문에 저항이 더 많이 생겨서 그냥 롤링을 안 하고 그냥 평평하게 미는 것만 못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그냥 차라리 의식적으로 롤링을 안 하고 팔을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 롤링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유형이 대부분 안 되는 이유는 롤링을 못해서예요. 근데 배영이 대부분 안 되는 이유는요, 롤링이 너무 과해서예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그거를 무조건 다 대비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네. 롤링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자유형이 많고요. 롤링이 너무 과해서 어깨 힘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생기는 게 배영이 많아요. 똑같이 장축에 의한 회전 운동이에요. 근데 네. 왜 배영은 롤링과 저항과 상관이 없고 네. 왜 자유형은 상관이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네. 팔의 위치가 다르죠. 배영은 팔의 위치가 항상 내 옆에 있어요. 옆에 있기 때문에 롤링을 한다고 해서 이 롤링 때문에 특별하게 저항이 줄지가 않아요. 자유형은 어떻게 되죠? 팔이 내 가슴 앞쪽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저항을 항상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저항은 배영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네. 자유형에서는 분명한 건 영향을 미쳐요. 네. 하지만 이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지는 네. 그래서 추진력에 관련된 얘기다. 뭐 힘을 쓰는 거에서는 롤링이 저항과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저항과 상관이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상관이 없는 것도 있어요. 자유형인데. 단거리는 저항을 많이 받더라도요. 이제 힘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최고죠. 왜냐하면 단거리는 가성비 운동이 아니에요. 얼마큼 내가 힘을 다 써가지고 내 최고의 퍼포먼스를 끄집어낼 수 있냐의 문제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피해가면 좋긴 하겠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배영 피니쉬 동작이 궁금합니다. 자유형과 다르게 엉덩이 아래쪽에서 수영장 바닥 쪽으로 누르면서 피니쉬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피니쉬도 수면 가까이에서 끝나면 물 밖으로 꺼내기 쉬울 것 같고 단순히 롤링을 도와주기 위한 동작은 아닌 것 같은데 수린이한테 배영 너무 어려워요. 배영 피니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겠죠? 네. 그러면 이분은 왜 배영 피니쉬를 얇게 그냥 오면 되는데 왜 중간에 누르냐는 거잖아요. 그 질문 맞죠? 바닥 쪽으로 누르면서 피니쉬. 네. 이 이유. 자유형을 그대로 뒤집어서 피니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형이나 네. 배영이나 마찬가지로 네. 이 물 잡는 구간이 있고 네. 이 물을 밀어내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쵸. 밀어내면서 추진력을 발휘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물을 잡을 때 힘을 과도하게 줄 필요는 없고 물은 효율성 있게 최대한 많이 잡고 그 물을 밀어낼 때 강하게 밀어내야 추진력이 생긴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예, 맞아요. 추진력 때문에 물을 살짝 밀기도 해요. 공 던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공을 제가 일로 던져야 돼요. 근데 일로 던지는데 여기서 끝나요? 아니죠. 네. 여기까지 오죠. 네. 수영도 끝까지 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물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지. 아. 물도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공 던지기 그렇죠. 생각하면. 그럼 공 던지기도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지 굳이 왜 이것까지 할까? 손이 떠난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배영 말씀이신가요? 예, 배영이에요. 네네. 현대 배영에서는요. 이렇게 민 다음에 살짝 누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밀어서 그대로 바로 허벅지에 붙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붙이나 이렇게 미나 똑같기 때문에 네. 오히려 깊게 누르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리커버리 할 때 더 올라오는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분은 지금 되게 느낌이 좋으신 거예요. 맞아요. 피니쉬는 최대한 수면에 가깝게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배영을 성향에 따라서 누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누르거나 붙이는 거는 공 던지기하고 똑같이 끝까지 추진력을 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단 하지 말아야 할 거는 깊게 누르는 거예요. 깊게 그렇죠. 누른다고 해서 더 추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깊게 누른 다음에 다시 물속에서 빼내기가 시간이 걸리고 또 에너지가 낭비가 되죠. 얕게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붙이셔도 돼요. 이분은 저희 컨텐츠 중에 이제 인사이트 클래스에서 저희가 또 배영에 관해서 또 그쵸. 굉장히 예. 전문적으로 잘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투비트킥 장거리 수영을 할 때 팔로 물을 밀 때 미는 방향을 약간 같은 방향 다리 아래로 밀어내면 빠른 유속으로 인한 하체 부양에 이득이 있지 않을까요? 자세가 무너질까요? 해봤는데 다리로 소류가 오는 느낌은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을 잡아서 네. 다리 방향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민다는 얘기인가? 이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물을 밀 때 네. 같은 방향 다리. 제가 오른손으로 밀면 오른쪽 다리 방향으로 민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왜냐면 네. 그게 I자 수영과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유속에 의해서 하체가 부양이 된다.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하체가 저항으로 다가오겠죠. 물론 부양이 일어난다는 건 저항이 있으니까 부양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저항에 집중하셔야죠. 저항을 최대한 피해가 되는데 내가 추진력을 굳이 얻었는데 이걸 내 다리에다가 던진다? 그럼 다리가 그걸 막고 다시 추진력을 감소시키겠죠. 이런 거는 이제 좋은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요.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은 공던지기하고 비교를 하시면 내가 수영을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가 좀 예상이 돼요. 굳이 왜 그 추진력을 다리에다가 맞출까? 맞출 이유는 하나도 없죠. 왜냐면 그걸 피해가는 게 더 효과적이죠. 평영 스타트 후 어느 선에서 나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평영은 없어요. 15m 규정 아시죠? 네. 돌핀킥 해가지고 15m가 넘으면 서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얼굴 기준, 네. 뒤통수 기준으로 넘어가면 실격이다, 실격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평영만큼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왜 평영만 그 규정이 없을까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고 네. 대신에 평영은 저병킥 한 번, 네. 그다음에 평영킥 한 번 이거 하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 이상을 하면 실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짜여진 거인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평영을 제외한 모든 종목은 돌핀킥의 개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2개를 차든, 그렇죠, 3개를 차든, 10개를 차든. 대신 거리 제한이. 그 대신 거리 제한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평영은 동작 제한이 있고 거리 제한이 없죠. 거리를 많이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능력인 거고. 그럼 저병에서 네. 돌핀킥을 많이 차고 나오는 거는 네. 자기 능력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제한은 거리냐 동작이냐 네.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평영은 어느 선에서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보면 한 번도 평영 이렇게 안 하고 25m 가는 그런 영상들 가끔 보이잖아요. 네. 저는 수린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네. 이거를 하잖아. 이 발도 평영 발을 한번 하잖아. 근데 이게 왜 안 한다는 거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가 이제 스타트 동작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벽을 차고 킥을 해가지고 스타트 한 다음에 저병킥 한번 차고 뒤로 한번 밀고 이 평영 동작 한번 하는 것까지가 스타트. 맞아요. 네. 작년 여름까지는 제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요? 네. 택도 없던데. 제가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수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럼 극단적으로 내가 수영의 신내림을 받아서 이 그 스타트 동작 있잖아요. 네. 저병킥, 그 다음에 이제 물 밀기, 그 다음에 이 팔 한번 돌리기까지를 해가지고 그걸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럼 그걸로 터치선까지 찍어도 되나요? 뭐 상관은 없죠. 그래요? 그 동작으로만 만약에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엄청 빠르다. 네. 그럼 뭐 상관은 없죠. 규정에 그건 실격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영 5개월 차 40대 남자입니다. 자유형 하려면 오른쪽 호흡할 때 얼굴이 가라앉아 있어 호흡 시 물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먹다 보니 호흡이 깨져 장거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흡이 문제인가 싶어 킥판을 잡지 않고 오른팔로만 스트로크하면 괜찮은데 양팔을 돌리면 얼굴이 가라앉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수력이 있는 친구가 보고 스트로크에 힘도 잘 빼고 다리도 잘 뜨고 다른 건 나쁘지 않은데 본인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의심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물을 안 먹으려고 천장이 보게끔 몸을 돌리고 있는데 고치고 싶습니다. 참고로 키도 크고 다른 운동도 많이 해서 그런지 발차기 안 해도 자유수영 가면 속도는 빠른 편이라 너무 느려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양팔을 수영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 자꾸 물을 먹고 킥팔을 잡고 오른팔만 수영을 하면 물을 안 먹는다는 거죠. 네. 이 물을 안 먹으려고 천장을 보면서 해야지만 물을 안 먹게 된다. 네.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영상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저는 이 글만 봐서 왼쪽 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에서는 킥판을 잡고 오른쪽 팔만 하면 물을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양팔을 하면 물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나치게 내려가서 같이 몸이 내려가는 거 아닐까. 이거 예.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예. 저도 장거리 수영 좋아하고 음. 장거리 수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왼손 안 떨어지는 거 신경 계속 쓰거든요. 맞아요. 이게 호흡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음. 그래서 얘를 의식적으로 내가 글라이딩을 쭉 길게 하면서 떨어뜨리지 말아야겠다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팔만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네. 제자리에서 롤링이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가는 롤링이 돼버린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잠겨버리는 거예요. 뭔지 압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 아마 은근히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예, 공감합니다. 예. 내가 글만 봐서는 그게 약간 예측이 돼요. 물론 이제 아니면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의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수면이 딱 있으면 입이 하다가 올라오면서 파 하면서 네. 이 파 동작에서 약간 뱉는 동작에서 물을 약간 밀어냈다가 다시 마시잖아요. 물 많이 먹는 분들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입이 이렇게 되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밑에서 이미 뱉어버리고 마시면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약간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저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안 되지 않나요? 라고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얘기한 거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그게 저병 때는 예. 저병 이 웨이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가끔 그럴 그쵸. 때가 있어요. 저병도 여기서 올라오면서 거의 다 올라왔을 때 확 하면서 물을 약간 맞아요. 밀어내면서 다시 마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훅 밀어내시면서 마시면서 올라오다가 물 먹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똑같이 자영에서도 예. 그럴 수가 있다. 저는 저병에서 그럴 때는 숨 차서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운동도 많이 하고 음. 뭐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병에서 제가 그 물 먹는 타이밍을 보면은 저병을 이미 벌써 몇 바퀴 돌았어.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 저병 캐치 풀 하는데 이 전 바퀴에 비해서 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덜 떴어. 근데 호흡은 가쁘니까 힘드니까 더 급해. 맞아요. 빨리 마시고 싶어. 그럴 때 요만큼 나왔는데 갑자기 뱉고 하다가 그냥. 예. 딱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첫 번째, 왼쪽 팔이 깊게 떨어지면서 어깨도 떨어지면서 몸 전체가 가라앉아서, 두 번째는 입이 나오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네. 뱉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요 두 가지에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첫 번째가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 동시에 그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수영 선수를 하고 있는데 자유형 롤링이 안 됩니다. 혹시 국가대표들이 하는 자유형 롤링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수영 선수를 하고 있는데 자유형 롤링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사람 많죠. 그래요? 예. 타이밍 못 잡는 사람 많고, 생활체육에서 보면은 수영 선수는 모든 거를 잘할 것 같잖아요. 네네네. 아니에요. 절대 수영 선수는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은퇴할 때까지 배우다가 끝나요.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배우다가 끝나는 게 수영이고요. 네. 하다못해서 매일매일 한 운동에도 항상 테크닉 연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년을 운동해도 30년을 운동해도요, 앞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테크닉 연습을 하면서 해요. 왜? 수영은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폼이 나빠져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연습이라는 게 테크닉 연습이 아니라 지구력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면 정상적인 가장 효율적인 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영 선수는 속도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도 계속 밀고 가야죠. 테크닉이 나빠졌다고 해서 그때그때 훈련을 멈추면 기록 향상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힘든 운동이고 근육이 지쳐 있다 보니까 테크닉이 계속 망가지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정비하고 다시 망가지고 다시 정비하고, 이게 수영 선수의 운동 패턴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수영의 운동 방법이에요. 수영 선수라고 해서 롤링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사람 많고요. 네. 100% 잘 되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롤링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면은, 롤링할 때 어디 근육을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배? 네, 광배도 이용할 것 같고, 네. 이 피니쉬에 미는 동작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앞에 어깨가 나가는 글라이딩 동작이 합해지면서 같이 롤링이 되면서 또 외복사근도 이용하게 되죠. 그렇죠. 롤링이라는 동작은 다양한 근육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동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흉추 가동성이에요. 흉추 가동성이 안 나오면 아무리 외복사근, 피니쉬, 글라이딩 이런 타이밍을 통해서 다양한 근육을 이용하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죠. 항상 우리가 수영이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근육을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동작을 나오는 형태의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한마디로 수영을 잘 배우려면요, 수영에 필요한 가동성이 갖춰지면 수영을 잘 배울 수 있어요. 수영에 필요한 근력을 갖춰지는 게 아니라, 물론 가동성 안에는 근력이라는 개념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연성에 좀 더 근접한 얘기로 넘어가자면은 가동성을 먼저 갖춰야지만 롤링이든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가대표라고 해가지고 네. 특별히 운동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본인 수영선수라면 다 알고 있는 운동을 해요. 제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도 가르쳐보고 일반인도 가르쳐보고 좀 경기력이 낮은 선수들을 가르쳐보잖아요.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꾸준함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운동 잘하는 애들이요, 수영장에 빨리 와 있어요. 아. 수영장에 빨리 와서 그런 가동성에 필요한 스트레칭을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하루 일찍 올 수 있고 하루 늦게 올 수는 있지만 네. 1년 평균을 보면요, 수영장에 오는 시간이 빨라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특별한 롤링의 어떤 마법 같은 연습이 있다기보다는 하던 운동을 계속 이제 뭐 롤링에 관련된 드릴이라든지 계속 하시는데 그 전에 좀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어떤 가동성을 좀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게 그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도움이 될 네, 거다. 제가 수영 선수라고 하니까 먼저 수영장에 남들보다 10분 일찍 가서 롤링이 제일 필요한 흉곽 스트레칭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방법 뭐 없어요? 추가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유형에서 과거에 우리 영상 찍은 것 중에 보드 터치 같은 방식으로 연습에 조금 추가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굳이 한 가지를 제가 좀 특이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